술에 흠뻑 취한 대한민국 밤거리. 만취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이러다 말 거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폭력 혐의로 경찰서에 붙잡혀 와서도 난동은 그칠 줄 모릅니다. 술에 만취한 여성이 이웃집 현관문을 망치로 내려치기까지 합니다. 경찰에선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술주에 사나울폭을 딴 주폭.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 주폭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 경찰은 최근 대대적인 주폭 척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 차고 있는 경찰에게까지 이렇게 행패를 부릴 정도라면 힘없는 서민들에게, 동네 주민들에게, 가족들에게 오죽했겠느냐? 한 동네에서 꾸준히 살면서 동네 이웃들을 괴롭혀온 주폭들. 그들의 죄는 술일까 사람일까? 주폭은 조직을 등에 업고 서민을 괴롭히는 조폭이란 단어에 착안해 경찰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지난 3월 경찰이 특허까지 받은 이 주폭이란 말은 술의 힘을 빌려 서민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동안 주치 범죄자들에게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해온 관행을 깨고 경찰은 강경하고 엄정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술만 마시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는 주폭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겉보기엔 여느 동네와 다를 것 없이 평온해 보이는 한 마을. 동네 주민들은 좀처럼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매우 격앙돼 있었습니다. 1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술주정을 하는 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욕, 저 아들한테도 욕하고, 폼 쪽쪽 욕하는 거 아주 그냥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막걸리 2병만 마시면 말도 못할 주사가 시작된다는 남자. 그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오면은 아주 지집이요. 막 그 축지게 사를 때 쫓아와서 냄기고 뭐 이거 다 열어봐. 한 주민이 보여줄 게 있다며 취재진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다 낙서잖아요.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와 욕설이 적힌 낙서들. 마을 곳곳에 깨진 유리창. 모두 남자가 술에 취했을 때 벌인 일들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뒤져 길거리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동네 기물을 부수기도 일수. 하루가 멀다 하고 온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그는 61살의 김춘호 씨. 인분을 들고 동네를 배회하던 그가 노인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는 아무도 못 말리는 마을의 무법자로 통했습니다. 집구석에다 신나불에서 불을 싸질러 버리나 안 싸질리나 그런 놈의 소리도 해요. 아무리 술을 먹었어도.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얘기를. 동네 공동 화장실 앞 작은 가건물에서 10년째 혼자 살고 있었던 김 씨. 그의 집안에 들어서자 악취가 가득했고 곳곳엔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한 번도 치우지 않은 듯한 집안에도 알 수 없는 낙서를 곳곳에 해놓았습니다. 침대 옆에 붙어있는 사진에선 젊은 시절 김 씨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가족과 연을 끊으면서 술을 마시는 날이 늘었다고 합니다. 가정을 갖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도 교도소를 한번 갔다 온 뒤로 이제 이게 갈라선 거예요. 갈라놓은 뒤로부터 더 망가진 거죠. 그 술을 안 먹었을 땐 얌전히 있어요. 근데 술만 먹으면 이게 완전히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술이 깨면 또 집에 가서 자고 네. 또 술 깨고 이제 하면 또 술 먹고 그러고 그게 일과 같이 해요. 마을 지구대에서도 김 씨는 골치 아픈 주민이었습니다. 툭하면 찾아와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경찰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겁니다. 욕을 한다든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하루에 한 3번씩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시도 때도 없이 인근 교회를 찾아 괴롭힌 탓에 경찰에 신고된 것만 20번이 넘습니다. 교회 안에 물건들도 가져가시고 성경책 이렇게 놔두면 그런 거 다 갖고 가시고 그리고 여기 아이들 막 안고 울리고 막 여기 어린이집에는 너무 경쟁하고 놀라가지고 주민들의 신고 등으로 생긴 그의 전과 기록은 무려 33범. 폭력,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죄명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김 씨가 또다시 경찰서에 붙잡혀간 건 지난 7일. 이날도 아침부터 술에 취한 김 씨가 동네 주민의 아이를 우산으로 때렸다는 겁니다. 본인은 뭐 괴롭혔다고 한 게 아니고 뭐 애교를 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애교를. 경찰은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김 씨를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술 주정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폭은 이제 그 조직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조폭이지 않습니까? 주폭은 이제 술의 힘을 빌려서 이제 주로 그 서민들이 이제 피해자예요. 김 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하루 전, 취재진은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김 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에게선 죄책감이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좀 미안하신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영세 식당이 몰려있는 어느 상가 뒷골목. 이곳에도 70여 차례에 걸쳐 상인들에게 갈취를 일삼았던 유명한 주폭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속옷만 입은 채 돌아다니며 동네 사람을 괴롭혀온 강 씨였습니다. 싸움은 좀 하지. 아유, 술 먹으면 그래. 지난 5월 강 씨의 난폭함은 급기야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막걸리 마셨어요? 그냥 앉아서 먹고 갈 겁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한 강 씨가 반대편 자리에 앉아있던 이모 씨와 시비가 붙어 싸우다 이 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겁니다. 그 역시 각종 전과가 42범에 달했지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매번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습니다. 결국 무고한 사람 한 명이 죽고 나서야 그는 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사례가 처음에 한두 번은 이게 경미하니까 그냥 나만 참고 넘어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주치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강력 범죄를 부추긴다며 경찰은 상습 주치자가 있는 동네를 대상으로 탐문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를 수집해 수사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곧바로 신고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면 계속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신고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며 그냥 참는 게 낫다란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고해봤자 건드려봤자야 우리도. 얻을 것도 없고 그냥 피해버려야지. 다시는 안 오게 말 잘 듣게 이게 우리가 꼬시고 어르고 막 이래야지. 많이 오면 지난 12일 서울 금천경찰서 주폭 전담 수사팀에 상습 주치자 장모 씨에 대한 법원의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몇 주간 피해 신고를 수집한 결과 장 씨는 영세 상인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전형적인 주폭이었습니다. 형사들은 혹시나 피의자가 술을 마신 상태일지 몰라 아침 일찍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거에 앞서 주민들을 만나보자 장 씨가 며칠 전에도 식당을 찾아 괴롭히고 갔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신고를 했더니 해주셔서 하루 뜨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더니 욕을 또 막 뭐라 그러냐 문을 닫아버렸더니 들어가서 자더니 한심 자면서 술을 또 먹고서는 욕이 와가지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오전 내내 집을 비운 장 씨는 오후가 돼서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같이 해야 돼? 체포 영장이 잘못됐습니다, 아니? 체포에 순순히 응하긴 했지만 갑작스런 경찰의 방문에 장 씨는 꽤 놀란 듯 보였습니다.
술 정신이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왜 난 그래? 처음 이걸라. 그래. 술 먹고 말이야. 동생을 괴롭히고. 그 나이 잘 정신이 가버리니까. 뭔지 아세요? 늦은 밤까지 이어진 경찰 조사. 하지만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솔직하게 보면 이렇게 흉내를 내더라고. 나는 그걸 몰라버리죠. 정신이 가버리니까. 집이 어떻게 온지도 모르고. 얼마 전 생계를 이어주던 공공근로 자리에서도 술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는 장 씨. 자신의 신세 한탄만 늘어놓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이제 세월이 더군다 흘리다 보니까요. 인생이 사는 게 꼴이 뭐냐. 내 인생이 이제 참 망가지는 모습 아니냐 해서 이제 초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술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냐는 말처럼 그동안 주폭들은 동네에서 사람들을 수시로 괴롭혀왔지만 큰 처벌을 받긴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액도 크지 않은 데다 술만 깨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술에 관대한 인식이 그들을 주치폭력 상습범으로 키워왔다며 엄정한 대응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주폭과의 전쟁 한 달, 구속된 주폭 100명을 분석해봤습니다. 평균 나이 47.8세, 대부분 혼자 살고 직업이 없습니다. 평균 전과는 25범 이상, 최고 86범도 있었습니다. 범죄 유형으로는 업무방해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갈취폭력, 공무집행 방해 등 유사한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인 주치폭력범들에게 최고 징역 2년까지 가중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한 처벌로 음주 후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구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술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